2024년 8월 27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7월 24일입니다. 오후 7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일들을 좀 영상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저 개인적인 그런 일도 있고, 우리 국가적으로 또 주요한 뉴스도 있고,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도 주요한 뉴스가 있는데,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유튜브 편집할 줄도 모르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날씨가 지금 상당히 덥거든요. 그래가지고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도 자주 이야기를 하시는데, 1906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상대가 생긴 것 같은데, 기상대 생기고 난 이래로 금년 여름이 가장 덥다. 그런데 가장 더운 이때에 불로수가 쾅 하고 터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불로수가 이제 터진 것은 하늘궁에 허경영 신인님께서 오신 지가 2016년도 입주하셨어요. 그래가 2017, 18, 19, 20, 21, 22, 23, 24 만 8년째의 불로수가 허경영 우리 신인님의 아버님, 허자 남자 권자 아버님께서 이제 양력으로 6월 22일 날 이제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돌아가신 그 제삿날에 불로수가 터졌다. 그리고 날짜는 그렇고, 이제 그게 불로수가 터진 그 배경에는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좀 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BC PD 수첩인가, 거기에 이제 6월 달에, 2달 전이잖아요. 6월 달에 그때 허경영 하늘궁 왕국에 왕국 이래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보도를 했어요. 해가지고 대천사가 몇 명, 그리고 백국 명패를 몇 명 했다는 거, 그 전부 다 나왔어요. 나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국에 이제 영성센터가 있는데, 하늘궁 그 영성센터가 있고, 여기가 김해잖아요. 김해만 해도 세 군데가 있어요. 김해 이제 장류 영성센터에 이제 그 센터장님이 유가은 단장님이시고, 또 여기 김해 여기 부원동인가, 여기 부원역 앞에 거기가 이제 그 배진희 그 대천사님께서 3년 됐을 거예요. 그 있고, 이제 또 김해 3개도 있더라고요. 나는 아직 그분 만나보지도 못했고,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영성센터 해가지고 붙여놨더라고.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그거 들었거든요. 그 이제 3개 영성센터 오픈할 때 유가은 단장님도 이제 가셨고, 허성경 도당위원장님도 오셨다 그러더라고. 내가 알았으면 나는 꼭 갔었을 건데 못 갔어요. 하여튼 3개에도 영성센터가 있다 이러니까 있어요. 김해만 해도 3군데예요. 앞으로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영성센터가 제일 먼저 생긴 것은 2020년 5월달입니다. 내가 그 기록 내 유튜브에 있어요. 5월달이 맞을 거예요. 그때 2020년 4.15 총선 끝나고, 2020년 4.15 총선 21대 총선 말이에요. 그때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출마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전 지역에 다 나갔으니까
여성만 해도 70명이 넘었고, 하여튼 내가 좀 알았는데 시간 지나면 자꾸 잊어버려요. 253개 지역구 거의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비례대표도 한 20명 넘게 나갔다고. 하여튼 간에 엄청나게 나갔다고 그랬나 했는데, 정확하게 외웠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하여튼 그때 아무도 되진 않았지만은, 자, 그것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니에요. 그것이 밑거름이 돼가지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조만간에 대통령이 되시고 세계 황제가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겁니다. 하여튼 총선 끝나고 한 달 뒤에, 한 달인가 2달 뒤에 부산 부전역 앞에 강다교 우리 지금 대천사님이죠. 대천사님께서 이제 영성센터를 오픈했다고. 그때 내가 갔어요. 그때 가가지고 내가 한마디 말씀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오픈식에 이제 우리 그 당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이성근 위원장님도 오셨고, 지철현 사무처장님도 오셨고, 노사모 회장님도 그때 오셨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한마디 하라 이렇게 할 때에 내가 말한 것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나는 양산 영선센터도 그리고 지금 오픈했단 말이에요. 그게 2021년도에 양산 영성센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해 영성센터가 2021년도 생기고 얼마 안 있어서 양산에서 생기고 그랬는데, 내가 영성센터 생기는데 이제 내가 가가지고 몇 군데를 내가 갔죠. 오픈할 때 가면은 내가 꼭 이제 한마디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꼭 한마디를 해요.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지금의 이제 선천의 종교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천주교, 교회, 성당 아닙니까? 그리고 불교, 사찰, 이거죠. 기독교, 불교에 관한 것은 이제 그 기독교인들, 불교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불공 드리는 곳이 절하고 교회당이고 성당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신인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천 종교의 결론이 예수재림이다 말이에요. 나는 예수재림이라는 말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느냐 하면은 워낙 이 사이비 교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재림예수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은 실제 재림예수는 허경영 신인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리고 석가모니가 이야기했듯이 정법시대 1000년 지나고 상법시대 또 지나고 또 말법시대가 되면은 이제는 미륵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새로운 용화세계를 여신다 그랬는데, 정말 지금은 말법시대단 말이에요. 딴 말로 말하면은 어느 도단시대고 해인시대단 말이에요. 이때는 미륵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데, 기독교의 결론이나 불교의 결론이 하나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허경영, 우리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에 십성지에 계시는 십성지라고 하는 것은 진짜 위에 봉봉태에서 내려다 보면은 그 4개 형상이죠. 만장통솔형이고 천신 단자형이고 목단 만개형이고 비룡 성천형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하늘궁, 지금 신인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게 고령산 말고, 고령산은 되게 백궁 본터에서 있는 쪽이 이제 고령산이고, 이쪽에 이제 수리산 쪽에 이제 허경영 신님께서 지금 계시는 곳이죠. 거기는 이제 세 가지 그 풍수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경계포란형이고, 빛을 제출형이고, 그리고 십전도가형이고, 그 세 개고, 요 밑에 이제 계명산 쪽으로 이제 또 풍수가 세 개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용주 희룡형이고, 봉황 포란형이고, 그 이제 청금 출구형이고, 이런 십성지에 지금 허경영 신인님께서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계시는데 바로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기존의 찬란한 성당, 그 어마무시한 그 교회, 대형 교회는 엄청 큽니다. 그 교회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지고 그것을 차지하는 곳이 영성센터가 그 역할을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성센터장은 이제 거의 다 대부분 이제 대천사님으로, 거의 다 대천사님으로 지금 되고 있는 중이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영성센터장은 대천사님이시고, 이제 앞으로는 또 다 대천사님이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천사님들의 이제 능력과, 자기의 이제 그런 파워에 따라서, 우리나라 절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양산 통도사 같은 거는 절이 커요. 양산 통도사. 그리고 동네 범어사도 절이 큽니다. 뭐 속리산의 법주사라든지 이런 거는 절이 커요. 그리고 또 조그마한 절도 있고 큰 절도 있고, 성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성당도 있고 작은 성당도 있고, 그렇듯이 그 대천사님의 역량에 따라서, 대천사라고 해서 또 똑같은 대천사는 아니거든. 안 그래요? 대천사님도 능력이 다 틀린단 말이에요. 얼굴이 다 틀리잖아요. 기억 영성센터 천사장님들, 영성센터장님들께서 천사장님들, 천사 또는 대천사님이신데 다 얼굴이 틀리잖아요. 또 개성이 다 틀리고,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데에 있어서는 똑같지만은 역량이 다 틀린다고. 그래서 그 역량에 따라서 어마무시하게 이제 클 수도 있고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 양산에 갔었을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양산에 있는 모든 절, 교회, 성당은 싹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 양산 영성센터 또는 김해 같으면 김해 세 군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세 군데지. 다 이쪽으로 김해만 하더라도 그 많은 절과 교회가 성당이 있지만 여기 다 몰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발전한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여기 지역 영성센터장님들께서는 굉장히 복을 많이 지으신 분이다. 그리고 복을 많이 지은 만큼 또 앞으로 잘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이야기를 또 자주 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다가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바꿔가지고, 지금 날씨가, 그래서, 그, 허경영 신인님께서 좀 코너에 몰려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제 MBC에서, 그, PD 수첩인가 그게 방영을 했다고. 그러니까, 백궁 명패실에 가가지고 촬영을 했다고. 그 촬영해가지고 막 보여주더라고. 나도 얼핏 한번 보긴 봤어. 그러니까 내가 아래 이제 우리 장모님 금년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바로 명패해야죠. 그리고 장모님 또 명패만 할 게 아니고 축복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축복 명패를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조상님들 축복을 안 했더라고. 그래서 내 직계 고조부님, 정조부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 10분, 이거는 축복 온 거니까 장모님
축복할 때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해서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이야기를 여러 번 자주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뭐 아니 딴 게 아니고 이제 명패를 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하기야 했지만 한번 이제 이렇게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러 가니까 문이 잠겨 있어요.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이랬는데 결국 가서는 이제 보니까 안티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제 뭐 사진을 찍어가고 촬영해가고 이렇게 하니까 문을 닫아놓고 그 이제 이영숙 대천사님께서 명패 담당이신데 그분하고 통화를 하니까 통화가 됐어요. 돼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찍은 사진을 보내주더라고. 내가 남바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진을 2번이나 보내주더라고. 그렇듯이 그만큼 안티들이 준동을 한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지역 영성센터가 몇 군데가 있고 명패는 몇 개가 했고 뭐 전부 다 나와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뭐 유지가 된다는 거 뭐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이 있는데 바울이 한 말이지. 이와 같이 이러한 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안티들이 준동을 하든지 MBC에서 PD 수첩을 하든지 DP 수첩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일이고 궁극적으로 세계 황제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알려주잖아. 알려줘. 좀 잘못, 이제 일반 사람들로 볼 때는 좀 인식이 좀 안 좋게끔 그렇게 돼 있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알려주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신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매출이 이제 주식회사잖아. 주식의 산을 구는데 매출이 자꾸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제도 있으니까 이번에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그분을 이제 오히려 또 이제 고소를 다시 했다고 해가지고 1인당 한 50억 정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여튼 간에 뭐 이와 같이 이제 코너에 좀 몰렸을 때에 블루스가 터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 이제 백궁에서도 안티도 이렇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하다 그래요. 안티들이 이렇게 막 진짜 막 그 최서진 이사님 따님께서 학원을 운영하는데 학원 앞에 가가지고 현수막을 치고 막 이렇게 뭐 난리천둥 법석을 쳤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이미지는 좀 안 좋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안 좋거든. 그러니까 기존 열정적으로 믿는 분한테는 고마운 일이라고. 왜냐하니까 언제든지 가면 지금 이제 만날 수가 있잖아. 만약에 옛날에 최모 가수라고 있어. 최사랑이라든지 이런 사람, 이 사람도 엄청 안티가 심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가로세로 나와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그랬어요. 그런 것이 없고 안티가 없었으면은 지금쯤 불로유가 또 만약에 언론이 정상화돼가지고 불로유가 빠르게만 이게 나갔으면은 시내에 우유를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우유가 노는 족족 다 팔렸을 거예요. 불로유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안티들이 준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신인님을 언제든지 이제 우리들은 가서 만날 수가 있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하시죠. 여하튼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울 때에 이제 이렇게 블루스가 터졌다. 그런데 오늘 저녁은 상당히 바람이 선선하네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집에 가면 에어컨을 틀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문만 열어놓으면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 그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 행복의 나라로 그 영화를 한 프로 봤는데 거기서 좀 인상적으로
인상적인 면이 어떤 면이냐 그렇게 하면은 그 궁정동 그 안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 당하고 난 이후에 그 쓸쓸한 장면, 막 경호원들이 막 총에 맞아 이제 죽어 있는 그런 모습, 그냥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황성예토와 같이 그 모습이 아주 그 이제 보여주는데 재미있더라고. 지금은 이제 그 공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고, 정성화 육군 참모총장 이제 그 한남동 관저에 이제 이렇게 체포하면서 갈 때 이제 그 총격전 벌어지는 그 장면은 상당히 볼만하더라고. 그런 거 한 프로 봐도 그 장면만 봐도 그게 15,000원 정도 하던데 볼만해요. 그 장면은 참 볼만하더라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장면이 볼만하지만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자기 동생이 김한규거든요. 김한규. 자기 동생이 이제 찾아왔었을 때에 자기가 그래요. 내가 이제 견성을 했다 그래요. 견성을. 그 불교의 가르침을 총 4음절로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견성 성불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견성일을 했다는 것은 이 삼남만상이 허경영 신인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시거든. 야기새끼나 이엄승구와 시인행사돈이 불능견열이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여러 영여전이고 여몽한포영이고 여러 영여전이고 응작여식은 하라, 뭐 이런 말도 하시는데, 마하반야 바라밀다시에 조견 오원개공하고 도일체 고기했다, 뭐 이게 다 불교의 견성을 했었을 때에 이제 그 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허경영 신인님께서 어제 그 젊었을 때 밥 한 그릇 하고 물 한 잔만 달라 그렇게 하면서도 이 세계가 내 거다 그랬잖아. 그렇듯이 견성을 하면 그런 것을 좀 대충 느껴요. 이 삼남한상이 다 나와 한 몸이다 말이에요.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말도 하잖아. 이 티끌 속에 우주 전체가 있다고 하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대천사가 대천사 주잖아. 이렇게 하면 그런 대천사가 무한정이잖아. 그 무한정의 대천사와 나와 한 몸이라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느냐고.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깨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깨친다고. 그건 정신력이 굉장히 고도로 집중이 됐었을 때에 이 삼남만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하나의 꿈과 같구나, 여모한 보연과 같구나 하는 것을 탁 깨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은 그거 하기 힘들어요. 하기 힘들다고. 그런데 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지금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중앙정보부장 이전에 그 건설부 장관도 했고 또 보안사령관도 했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셨잖아. 그는 보안사에 있었거든. 그 보안사 요원일 때 그 보안사 사령관이 김재규 사령관이었다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젊은 시절에 군대 생활을 보안사에서 했는데 그때 보안사령관이 김재규라고. 그 하면서 이제 김재규 장군이 나름대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정치 판단을 할 때에 지금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신은 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자기하고는 조금 안 맞아. 그래서 그 시해하기 전에 군 사단장 시절 때에 그 대통령이 이제 그 군부대 방문을 한단 말이에요. 방문을 할 때에 체포 구금시키려고 했다고. 그 많은 사람은 알아요. 물론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은, 옛날에 그 장개석이가 중국에서 한번 시찰하다가 자기
체포 구금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을 체포 구금하려고 해도 했는데 결국 가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 막 그런 데다가 그건 10월 26일 그날 밤에 차지철도 이렇게 쉽게 말해서 성질 막 똑같지. 옆에서 대통령께서 한마디 이렇게 하면은 막 좀 다독거리는 말을 하지 안 하고 말이지. 엄청 이제 열받는 그런 말을 많이 했다고, 차지철이가. 평상시도 그랬는데 그때는 더 했다고. 그날은 더 심하게 했는가 봐. 그런데다가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그 밑에 그 여직은 이제 심수봉이하고 또 그 뭐 여인하고 있었는데 그 애 앞에 그 좀 나무랐다고. 그러니까 더 열받지. 하여튼 간에 가지고 이게 폭발이 된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날은 또 천상신명계에서는 운이 다 했으니까 데려가야 될 때고, 운이 다 된 거고. 여하튼 그와 같은 강에서 복잡한 막 그런 상황이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 그 비서 그 박흥주도 막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밑에 부인도 있고 박흥주의 딸이 또 둘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가장이 죽으면은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그 밑에 또 박선호 의정과장도 있고 그 밑에 그 중앙정보부에 그 같이 그 행동했던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극형을 시켜도 좋다. 나는 죽어도 좋은데 밑에 부하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줄 수는 있지만은 제발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 무기징역이라도 해달라 말이지. 그러면 죽진 않잖아. 그렇게 간절하게 애원했다고. 그와 같이 정신이 고도로 이렇게 막 보통 사람으로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정신적인 것들 고통, 그런 가운데 견성을 한 거라고. 그 정도 돼야 돼. 그리고 구도인들은 젊은 시절 그 견성을 한 사람들은 다 그런 고통을, 다 그런 과정을 겪고요. 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때 그걸 견성을 했지. 근데 뭐 김재규는 이제 자기 죽을 때 돼서 견성을 한 거고. 자, 바람이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부네요. 그 허경영 신인님을 이제 고소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뭐 명패하고 축복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랬는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2020년 4.15 총선에 뭐 한 150명 정도 우리가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당선이 됐다든지, 뭐 2022년 3구 대선 때에 2년 전에 대통령이 당선됐고, 2020년 21대 총선에 150명 정도 우리 국회의원이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든지, 또는 3구 대선 때에 2022년 3구 대선 때에 20대 대통령으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면 아마 안티들이 없었지 않았나 이 생각도 들어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여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전에 한번 통화를 할 때 내가 그랬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허경영 신인님께서 당선됩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로 큰소리 땅땅 쳤다고. 틀림없이 됩니다. 내가 그랬지. 그런데 이제 2022년 3구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안 됐잖아. 윤석열이가 됐지. 그 뒤에 내한테 또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하여튼 간에 부산 서구 이제 지역에 이제 책임자지. 내가 나름대로 또 선거운동을 했잖아. 했으니까 수고했다 그러더라고. 예, 고맙습니다. 그 사람은 3구
2020년 3구 대선 때 전혀 뛰지 않았어. 한 역할이 없어요. 뭐 투표 참관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도와주는 거잖아. 그리고 뭐 포스터 하여튼 간에 뭐 전혀 한 적 없고, 뭐 관심은 있더라고. 그런데 뭐 수고했다 그만 하더만은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니까, 왜 안 됐잖아. 안 됐는데 왜 된다고 했어. 뭐 이런 식이야.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대요. 네, 참. 이 운수는 원원한 천지대원이므로 가불로 기도해서 무기로 꾸비치나니 무기는 천지 하모니인 까닭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강정산의 말이라고. 이 운수는 원원한 천지대원이다 말이야. 천지대원, 원원한 천지대원이라고. 큰 흐름을 봐야 되거든. 아까도 말했지만은 기독교의 시대는 가요. 갔다고 이미. 종교는 이미 기독교, 불교, 천주교 시대는 갔어요. 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가 어떤 그 카톡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강정산을 자꾸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과거에 강정산을 뿌리를 뽑은 사람이잖아. 기독교에도 뿌리를 뽑고, 기독교 뿌리를 뽑다 보니까 불교의 뿌리도 뽑고 말이야. 하다보면 강정산도 그건 한 20년 공부를 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강정산을 내가 나오게 된 그 이유를 말을 내가 못해요.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은, 어제 아래 그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봉규 씨가 그쪽 이제 보수 유튜브 쪽에서 아주 5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신의 시기, 이봉규, 고성구, 또 뭐 박찬종, 이런 사람들은 아주 보수 유튜브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또 이제 자꾸 이봉규 씨가 뭐라고 묻느냐 그러니까, 전에 한나라, 한국, 국민의힘 전당대회 할 때, 이번에 당대표가 누가 되겠습니까? 그래 물었다고. 이봉규가 허경영 신인님께. 전당대회가 7월 달에 있었잖아. 7월 23일인가 있었는데, 그 전에, 한 달 전이지. 그래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누가 된다 이야기는 못하고, H가 된다, 그래 이야기했다고. H가 한동훈이잖아. 안 그래? 그리고 윤상현이하고 나경원이하고 원희룡이가 한동훈이를 계속 집중적으로 막 때렸다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때리는데 맞는 사람이, 집중 포화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동훈이가 된다 말은 안 했지만은 H 이야기했고,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때리는데 때림을 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한동훈이 된다는 뜻 아니냐고. 그래, 한동훈이가 됐단 말이야. 맞췄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봉규 씨가 하는 말이, 미국의 말이지. 지금 바이든은 이제 그만 출마 포기했고, 그러니까 카밀라 해리슨이 이제 지금 이제 언론에서 엄청 조작을 하거든. 미국의 언론이 ABC, CBS, MBC 이런 기존 언론들이 완전히 썩은 언론들이라고.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완전 트럼프라 그러면 완전히 아주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그런 아주 덤벙덤벙하고 말이지, 그런 사람으로 표현하거든. 성추행이나하고. 내가 허경영 신인하고 똑같이 보도를 한단 말이야. 우리나라 국내 언론이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그리고 PD 자체도 대가리가, 진짜 대가리가, 내 이름 밝히지 않고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 PD 자체들이 대가리가 다 똥만 찬 놈들이라고. 요때 이 말을 써라. 이 후리아들 놈의 새끼야. 말을 쓰더라도 막 적정한 데 쓰라고.
우리나라 언론들도 하도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서 좋은 거는 보도 안 해요. 나중에 좀 있으면 보라고. 지금 이제 부시 대통령 만난 것도 사실이잖아. 그런데 그거 안 만났다 해가지고 거의 허위 보도를 해가지고 징역을 살았다고. 실형을 살았어요. 또 트럼프하고 만나가지고 찍은 사진을 보여줘도 이것도 가짜다. 뭐 대학 교수들 동원해가지고 접사 이 가짜다. 뭐 불빛이 뭐 발리 안 발리 뭐 역광인이 지랄 연병을 떨면 그건 멋지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 거의 당선이 확실해요. 지금 내가 보면은 원영숙 씨도 그리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로버트 케네디가 이제 그 트럼프를 지지 선언했다고. 로버트 케네디가 5%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5%가 트럼프를 밀어주면은 경선 지역에서는 5%가 엄청 커요. 뭐 거의 당선은 거의 확정적이라 지금. 당선 확정되면 허경영 신인님 부를 거 아니냐고. 그때는 그 이제 실시간 방송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 그럼 우리 국내 언론에서 깜짝 놀랄 건데, 놀랄 일만 남았다고. 허경영이 미국 트럼프한테 와 가 있노? 이제 이런 말 할 거라고. 또 언론 머스크가 좀 있으면 찾아올 거 아니냐고. 언론 머스크, 트위터를 인수했지, X로 이제 인수했는데, 찾아올 거라고. 찾아와가지고, 허경영 신이니까 뭐, 아직 트럼프는, 하여튼 찾아올 거 아니냐고. 이런 거 이제 놀랄 일만 남았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내가 뭐 대본 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디서 흐름이 끊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그 강정산을 그만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될 거냐. 그래서 허경영 신인께서 이제 그 컨벤션 효과,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전당대회를 하고 난 이후에 반짝하고 이렇게 효과를 본단 말이야. 지지율이 오른다고. 그래서 카밀라 해리스는 컨벤션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 컨벤션 효과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된다는 뜻이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봉규 씨가 또 뭐를 물었느냐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5년 가겠느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거든. 지금 현재 국민의 지금 지지율이 모닝 콘설트로 보면은 18%거든. 지지율이.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한 30%.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지금 이제 윤석열 좀 내려온나 이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측으로 봐서는 이제 계엄령을 선포해 가지고 이제 이것을 내려앉히려고 하는가 봐. 그럼 계엄령 선포하면은 국회의원 50%가 절반이 계엄령 해제해라 이렇게 하면 국회에서 요구하면은 해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하기 전에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뭐 이런 수를 좀 쓰려고 하는가 봐요. 지금 이래 돼 있다고. 지금 복잡 미묘하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래 가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허경영 신인께서 한 번 뽑아준 대통령을 자꾸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 그만 맞지. 왜냐하니까 이봉규 씨는 보수란 말이야. 그러면 그게 또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리고 어차피 또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이제 국가혁명당과 국민의힘에 이제 합당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로 대통령이 출마한다고 그렇게 할 예정이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물론 사면 복권을 받거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후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발언해서는 안 되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끄집어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은 잘 하신 거지. 그런 것도 했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말을 또 이제 이봉규가 또 물었어. 또 무니까 이거는 청기 누설이 해당된다 그러더라고. 이봉규가 어제 아래도 또 허경영 총장님께 뭐를 물었어요.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재명이가 어떻게 될 건가 아마 이렇게 물었던가 아마 그래요.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봉황상이라 그랬다고. 눈이 봉황상이라 그러니까. 막 이봉규는 이재명이를 엄청 싫어해요. 눈이 찢어졌다 해가지고 찢재명이라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봉규 씨는 문재인하고 이재명이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밥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봉황상이라 그러면 반대잖아. 그래서 이봉규 씨가 그거는 잘 못 받아들이더라고. 그러면서 뭔가 한마디 끝에 청기 누설죄가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그래서 함부로 알면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내가 강정산을 그만둔 그런 일을 말을 한다는 것은 청기 누설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한테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그래서 말을 안 해요. 비근하게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자칭 재림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기독교 계통에. 그래 보니까 거기서 믿다가 나온 사람이 보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격하게 막 대놓고 반대를 해서, 반대를 하니까 그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 자기 아버지 있잖아. 아버지를 잡아가지고 묵사발을 만들어 버렸어. 묵사발을. 그냥 묵사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코 같은 거, 코뼈도 내려앉고 막 얼굴에 완전히 막 두드리 맞아가지고 엉망진창. 그게 쟤 누구냐 저게. 마피아 옛날에 미국에 금주령 떨어졌었을 때에 알카포네, 알카포네가 미국에 금주령이 떨어졌을 때 술을 야매로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알카포네를 이어가지고 암흑가의 마피아의 두목들이 한 번씩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는 가운데서 반역을 하게 되면은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사람을 두드려 핀다고. 두드려 패는데 얼마나 두드려 패면은 맞았으면은 코가 삐뚤이 핀다고. 그 내용도 다 알았는데 뭐 시간 지나니까 다 잊어져버리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피아 두목인데 두드려 맞고 또 그 사람을 두드려 팬 사람은 또 총에 맞아 죽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발설을 못 한다고. 아직. 그리고 자기가 자칭 재림뉴스라고 하는 사람 밑에 이제 방만 보니까 그거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고소를 했지. 고소를 하니까 해당 형사가 바로 교주하고 직통이야. 그래가지고 고소한 사람이 오히려 또 잡혀가지고 또 허벌나게 두드려 맞는 거야. 형사가 그것을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비 교주들의 세계를 내가 대충은 알잖아. 거기서 검사, 판사, 형사들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돼. 고발을 해봐야 헛방이라 그거. 그러니까 판사, 검사들 중에 사형을 당해야 될 자가 20명 정도는 있다고 하잖아. 변이지 말로. 참 실명 이야기하면 좀 그렇는데, 엄모 판사, 그리고 윤모 판사, 윤모 판사 부인이 고모모라고, 판사 부인이, 그 부인이 땅 투기를 같이 한다고. 뭐 더 깊은 이야기 할 수는 있는데 많이 알려진 사실이에요. 김충식 씨 압니까? 김충식 씨. 김충식이라면은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가 최은순이잖아. 최은순 씨하고 뭐 최은순이 김건희 여사의 이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내연남이라 그냥 그 내연남 그 김충식인데 그 최은순의 이제 같은 비공식적으로 같이 사는 남자들 있잖아. 그 남자라고. 그 남자가 윤모 판사를 연결해가지고 정대택 씨가 실형 받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여하튼 이런 윤모 판사, 엄모 판사, 그 대기업의 판사를 판결을 좀 유리하게 해주면은 자기가 이제 판사를 옷을 벗고 놓잖아. 놓으면은 그 큰 기업에 뭐 우리나라 재벌 뭐 어떤 재벌이라고 내가 알지만은 말을 못 하겠어요. 우리나라 재벌 있잖아. 그 회사의 사장으로 발령을 받아왔는 거야. 판사가 그 판결을 삐딱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형을 시키면 나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가야 되는 거라. 가서 아까도 말했지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자기가 죽기 얼마 전에 견성을 했어요. 그렇듯이 그 사람들은 다 견성을 시켜야 돼요. 견성은 뭐냐? 마음이 양심이 맑아져야 돼. 인간을 만들어주는 거야. 죽으면은 암흑가에 두 사람 있잖아. 얼마 전에 그 아랑도롱 죽었잖아. 아랑도롱이 죽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아랑도롱 젊었을 때 암흑가에 두 사람 그 영화가 아주 잘 돼 있더라고. 내가 그 짧은 거 이렇게 보고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이 있는 카톡방에 올리려고 하다가 막 올릴까 말까 하다가 안 올렸는데 그런 영화도 참 재밌다고 한번 보라고. 보는데 막판에 길로틴으로 목이 떨어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행 강도로, 말이 좀 옆으로 가서 미안한데, 은행 강도로 한 15년인가 살다가 이제 가석방 제도가 있으니까 결국 이제 가석방 해서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요. 아랑도롱이 성실하게 사는데 그 형사가 자꾸 이것을 과거에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또 강도짓을 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찝찝거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참았는데 나중에는 자기 이제 부인까지 건드리니까, 그리고 말도 모욕적인 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까 김정유가 막 폭발했듯이 아랑도롱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묵사발 만들어버려. 그냥 묵사발 만들어버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었다고. 죽으니까 없잖아. 사람을 죽어서는 됐잖아. 그러니까 길로틴이 있다고. 목을 이렇게 탁 치버리는 거. 또 죽기 전에 이제 이렇게 담배 한 대 피우게 하고 와인도 한 잔 마시고 이제 와이사스 이것을 가위로 옷을 잘라버리더라고. 자르고 난 이후에 1초면은 죽는 거야. 탁. 그래가 영화가 끝나던데. 암흑가의 두 사람. 아랑도롱 젊었을 때. 아랑도롱이 그렇듯이 우리나라 판사, 검사, 썩은 판사, 썩은 검사 판사 20명, 검사 20명은 그렇게 길로틴으로 잘라야 될 대상자가 분명히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적선이라고. 하면 죽어버리니까 엄청 적선이지. 고통을 줘야 된다고. 고통을. 무슨 고통이냐? 양심을 깨닫는 그런 고통을 주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 되는 고통을 받게 한다고. 결국 가서 허경영이 신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고. 그때 지도자 정신교육대 가서 어떻게 해야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허경영 신인님의 유튜브 강의를 진작에 보지 않았을까? 내가 이거 타고 다니는 거, 허경영
이분을 내가 진작 알아가지고 진작 명패하고 축복받고 말이지. 불로유 마시고 불로술을 마쳤을 걸 이렇게 후회 하게 하는 것이 지도자 정신교육대라. 오늘도 그 김갑수 선생이 그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윤석열 정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은 되고 나면은 완전히 초혁명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사회를 정화시켜야 된다, 그런 말 해요.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된다는 뜻 아니냐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리드해 나가잖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를 다스렸다고. 대조선을 해가지고 다스렸어요. 야, 이 사람 돌았나 싶으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미국에서 다스렸어, 미국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전부 다 조작을 해서 우리가 몰랐을 따름이지. 그러니까 원시반복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다시 황제국이 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단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새로 공부해야 돼요. 거기에 제일 앞장서가 있는 분이 박윤수 선생이고 우한석 박사고 그래요. 박윤수 선생님하고 내하고는 잘 알잖아. 내가 연결시킬 수가 있지. 이제. 자, 그런 것이 옵니다. 그래서 강정산 이야기 하다가, 강정산을 믿는 그런 단체도 내가 자기가 뭐 재림여수다 그렇게는 안 하지만은 그하고 비슷한 것이 많이 있어요. 내가 대충 알지만은 묵사발로 만든 두드리 맞아. 그냥 막 문티가 반티가 되고 막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고. 그 감방 가. 그 두드리 펴놓으면 감방 가잖아. 감방 가도 건지낸다고. 더 급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고발하면 많아. 그 형사들, 판사들 뭐 싹 이래가지고 뭐 삶아버리니까 아무 그게 없거든. 여하튼 이 운수는 원원한 천지대원이므로 이건 강정산이 말이라고. 원원한 천지대원이란 말이야. 이 지구상에 있는 책을 전부 다 읽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48자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어느 도단 해인시대 천억을내 신은섭항 하승부지 무부지자 공전멸병 천신하강 우성제야 세기통일 지상낙은 인류심판 지상낙은 우성제야 세계통일 인류심판 지상낙은 이 48자라고. 이 지구상에 있는 책을 전부 다 읽었다고 할 때에 그것을 48자를 또 줄이면은 허경영 이름 석자만 남는다고. 이거니까 이것이 조금 더디 올 수가 있다고. 하늘에 뜻이 있어서 그렇잖아. 그 모세가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때 그 하루면은 갈 수 있는 길도 빙빙 둘러서 가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탈출했던 그 했었을 때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지 아마. 두 사람만 들어갔다고. 그 하늘에 뜻이 있다고. 허경영 신인께서 대통령이 되는데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은 하늘에 뜻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세계 통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진득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냐, 기초 종교의 기반이 없어서 그래. 정인태 같은 경우가 그렇다. 정인태 교수 같은 사람 종교의 기반이 전혀 없어요. 없고 그냥 무조건 축복하고 명패하고 뭐 대천사 받으면 이거는 가짜다 이렇게 하거든. 그건 몰라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마하반야 발음 일을 아는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고설반야 바람일다 반야 바람일이 되면은 신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 바람일다 덕 안옥따라 삼약삼보디를 그런 사람들이 체험을 하는가? 못한단 말이야. 알겠냐? 허경영 신인님께서 요즘 어떻게 매일 그거 하는데 말이지. 응?
신무 들어가라 뭐 요즘 그렇게 말씀하고 말이지. 아들 딸 잘 놓고 빨리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들은 공부 잘하고 효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되라 이렇게 약하게도 하고 막 그래요. 재미가 있어요. 자, 이제 미국 대선하고 우리나라하고 엄청 지금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여튼 확실한 거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나는 21대 대통령이 된다고 봐. 허경영 신인님께서. 지금 어제 할 때는 그래서 미래는 모르지만은 그런 결론은 남아있다고. 21대 대통령 그리고 세계 황제 되는데 그 되어가는 과정에 있단 말이야. 있는데 미국에서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는 거하고는 굉장한 영향이 있다고. 트럼프와 허경영 신인과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단 말이야. 언론에 무지막지하게 트럼프도 그렇지만은 우리 허경영 신인도 언론에 무지막지하게 안 좋은 점만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그렇다 하도 허경영 신인님이나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고, 하여튼 모든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나는 그것이 멀지 않다 이렇게 봐요. 또 그만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얼마나 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윤석열하고 김건희 여사 쇠고랑 차고 깜빵에 들어갈 일만 있다 그러잖아. 그리고 워낙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건강이 안 좋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남 잘 되기를 항상 원하는 사람이거든. 남 안 되는 것을 내가 말 올리지도 않아. 그런데 워낙 술을 많이 마시면은 내 주변에서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내가 많이 봤어요. 차마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사필 규정이라고 말이지. 응? 무슨 놈의 이 사람아,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그래 하느냐고. 그게 관련된 사람들 아마 이거 재심을 통해서 되거나 사면 복권을 받거나 여하튼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래 된단 말이야. 어째 충미진전하지 어떻게 될지. 대궁의 천사장님들께서 대천사님들께서 어떤 각본을 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그래 되는 거라고. 언론 머스크가 어떻게 하든지 재밌는데, 언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굉장히 친해요. 굉장히 친합니다. 지금 미국을 이끌어가는 것은 언론 머스크와 트럼프다 그래요. 두 사람이에요. 거기도 이번 로버트 이제 케네디가 또 합세를 했고 천군만마를 얻었지, 트럼프로 봐서. 근데 트럼프 허경영 총재님하고 트럼프하고는 엄청 가깝단 말이야. 그거는 우리만 알지 딴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고. 그런데다가 이제 언론 머스크가 또 꿈속에서 배웠고 또 찾아오게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면 복권을 받거나 대법원 판결에서 재심을 해서 무죄를 받거나,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유고가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들어가게 되고 국민의힘당과 합당을 하고 국가혁명당과 거기서 이제 경선해야 될 거 아니냐고. 경선하는 과정에서 디비진단 말이야. 그것이 우리가 꼭 보게 얼마나 재밌는 일이 지금 꽉 남아 있느냐고. 그래서 나는 아주 하루하루가 박진감이 있고 기분이 좋다 이 말이야. 볼만한 것이 계속 터지니까. 그런 건 못 느끼나?
밤에 그대는 누굴 생각하시나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